안녕하세요. 김백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상황 되게 싫어하는데 이 조그만한 얼굴 조그만한 이도행 대리한테 갑자기 저한테 확 넘어오니까 막 얼굴도 막 이딴만해지고 뒤에 안 쓰는 건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중개사 공부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집에만 있다고 되게 깝깝하잖아요. 그냥 밖이다 생각하고 놀러 나왔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이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중개사 공부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집안에 부동산 전문가 한 명 필요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변호사, 법조인 하나 필요하죠. 두 번째, 의사 하나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가 더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동산 관련된 내 의혹, 뭐 질문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찾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세요. 중개사 공부하시면 부동산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부장인데, 내 후배가 과장인데 재산이 과장인 애가 나보다 더 많아요. 그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 후배인 애가 부동산 투자에 일찌감치 눈을 뜬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투자하면서 계속 집을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보니까 뭐 강남에도 집이 있고, 나는 그냥 꾸준하게 저축만 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지금은 갭이 확 벌어졌더라. 이게 전부 다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몰라서 못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좀 배워놓으시면 참 좋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럼 부동산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면 그걸 내가 어디서 얻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중개사 공부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동산 관련된 뭔가 정보나 지식을 준 적이 있는가? 거의 없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또 하나는 최근에 어느 정도 부동산 공부에 열풍이 부는지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수능이 한 50만 명 정도 매년 시험 치는데 이 중개사 시험은 매년 한 20만 명 정도가 시험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건 빠른 게 아니에요. 남들은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는 중개사는 뭐 나이 제한 없으니까 당연히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건데, 또 하나는요, 이 가족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 아들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착한데 공부만 좀 못하는 아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 아들이랑 같이 하면 그러면 우애도 막 생기고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중개사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부모들이 중개사인 경우가 많아요. 해보니까 좋거든요. 좋으니까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기업으로도 굉장히 좋다. 자, 결론 이야기 말씀드리면 자격증은 당연히 따는 건데, 자격증을 떠나서라도 부동산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방문각에서 공부하십시오. 지금 방문각을 지금 이제 홍보하고 있는 거니까. 방문각이 왜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몇 가지만요. 방문각은요, 그 시험 공부에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독서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만 많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앉아 있더라도 그냥 강의 계속 듣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에요. 기본서를 1000번을 봐도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집니다. 기본서 한 번 보는 사람도 붙을 사람은 붙고요. 그러니까 3년을 공부해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3개월을 공부해도 붙을 사람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독서만 하신 분들은 붙기 힘들어요. 옆에 내가 신호등 이론이라고 적어놨는데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자주 봤잖아요. 그럼 바로 질문. 신호등은 빨간색이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신호등 건너실 때. 이 질문을 팍 던져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칫합니다.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빨간 불이면 서고 초록색 불이면 건너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정답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빨간색이 위에 있고 초록색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 시험 파트에서는
이 빨간색의 위치를 묻는 거다. 그걸 생각을 하고 한번 봐라. 그러면 한 번만 딱 봐버리면 그럼 머릿속에 확 박혀버리는데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신호등만 바라본들 그게 시험장에 가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독사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시험장에 가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을 많이 봤어요. 아는 내용인데 기본서 대충 어디에 있는데 근데 답만 못 찾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공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라.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나오죠. 그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중개사 공부할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공부는요. 중개사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방문각에 있는 분들이 강사들이 제일 잘 버려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알아서 버리세요.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수험생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강사가 과감하게 버려줘야죠. 뭐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스피드 퀴즈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서 6문제만 맞추면 통과해요. 그런데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아주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 시작하겠죠. 첫 번째 문제 설명 잘해서 맞췄고 두 번째 문제도 설명 잘해서 맞췄는데 세 번째 나오는 게 설명하기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면 시간 잡아먹으면서 그걸 극복해가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그냥 한마디로 패스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느냐 당연히 넘어가야죠. 그래서 요 스피드 퀴즈의 원리 잘 버려야 됩니다. 버림의 미학이라는 거죠. 자, 하나 더. 이것도 뭐 버림의 미학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제가 상품 드릴게요. 맞추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정석진 찾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 다음 화면이 여기는 이 정석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슷하게 3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놔야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안경 뭐 쓰고 있는지 보시고요. 손의 위치 보시고요. 넥타이 색깔 보시고요. 얼굴 형태 보시고요. 자, 공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내면 맞출 수 있으시겠죠? 문제 나갑니다. 자, 누구일까요? 정석진 찾기. 답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볼게요.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온 걸로 분석을 해보니 여기에서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넥타이라든지 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이 정석진은 강조되는 게 여기에 있는 요 파트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 머리에서 여기에 있는 가르마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저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석진이 딱 나오면 그것만 공부하시라고요. 저기는 저게 핵심이니까. 자, 공부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정답은요? 바로 나오죠. 왜? 이것만 보이거든요. 요것만 보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정답만 보인다, 정답이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왜 나올 수 있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다 맞추겠다고 나는 완벽하게 맞출 거야, 아무리 지엽적인 게 나오더라도 맞출 거야 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공부해버리면 결국은 포커스가 되는 건 눈길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과 문제의 선후관계입니다. 잠깐만요. 답이 안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요. 방문각에서는 요 이론과 문제, 항상 이게 같이 가는 건데, 저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제 그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3, 4월 달에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하고,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수, 목, 금, 토, 주 중에 이론 강의하고, 일요일 날 특강 잡아가지고 그때 나오라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이런 방식이 있고, 오전에 이론 강의하고 그날 오후에 오전에 배운 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죠.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방문각 방식입니다.
이거죠. 오전에 이론하고 오후에 문제 풀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두 개를 묶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두 개를 묶어서 강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시험 치면 많이 틀리죠. 100점짜리 시험에 뭐 50점 나오기도 힘들고 한데, 그럼 질문, 그 틀리는 이유가 왜 틀릴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가 안 돼서 틀리든 기억이 안 나서 틀리든.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되겠습니까? 중개사 시험은요, 거의 대부분 다 이쪽입니다. 기억 안 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만약에 나는 다 틀린다 그러면은 현재 듣고 있는 강사를 바꿔야죠. 나를 이해시켜주는 강사로.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서 틀린다 그럼 본인이 기억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자주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방문각은요, 전범위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 익힘장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배웠다. 그러면 이만큼 익혀버리고요. 핵심 내용을. 그 다음에 2주가 되면 요만큼 범위가 늘어나면 또 늘어난 것만큼 핵심 또 익히고요. 3주 돼서 더 늘어나면 처음부터 3주치까지 또 익히고요. 그래서 8주가 지나면 처음부터 8주치까지를 다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3월부터 계속 반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 5, 6, 7, 8 정도 넘어가 버리면 전범위에 대한 머리가 다 들어와요. 내용이. 그런데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단원별로 이렇게만 강의해 나가다가 나중에 9, 10월 달에 전범위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늦은 사람들은 이미 늦다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범위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환자들이, 아픈 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잘 먹고 하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환자들은 식욕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더 아픈 거죠.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의욕이 충만합니다. 나 올해 꼭 시험 합격할 거야. 근데 공부 조금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게 일상이 되고 하면은 그냥 하기 싫은 거죠. 벌써 많이 밀렸잖아요, 지금. 밀리니까 꼴도 배기 싫죠. 그냥 버리고 새로운 것도 새로 하고 싶죠. 수험생들의 가장 큰 적은, 요건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건데 특별한 말이 기억이 안 나서, 공부하기 싫다, 먹기 싫다는 식욕부진인데 공부하기 싫다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학욕부진? 지금 요 학욕부진에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좀 올려줘야 돼요. 그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방문각의 강사들이 많이 하시는 것이 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하고 뭐 유튜브하고 이런 것들이 뭐 지식을 더 넣어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좀 고취시켜 드려야 되겠다 하고자 하는, 그래서 토닥토닥도 하고 뭐 쓰담쓰담도 하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일 잘하는 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한다. 요 말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 애들이 야, 뭐 옷 좀 제자리에 좀 갖다 놔. 이거 좀 해. 그러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도 내가 알아서 해. 강사들도 수험생들한테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면 되죠. 복습하실 겁니까? 네,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알아서 한다. 이거는 방문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자, 자기 주도 학습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계획 짜가지고 막 그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60점짜리 시험에 자기 주도 학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한 건 스카이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 뭐 아주 어려운 시험 치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들이 옆에서 스포트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은 선생들이 그냥 주도적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손만 안 놓으면 돼요. 그 손을 놔버리면 우리가 못 데리고 가는데 손만 안 놓으면 저희들이 다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60점짜리 시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랑 같이 다니는 여행을 하고 계신데 굳이 가이드가 이게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나는 저거 볼래요 해버리면 그건 독학을 하셔야죠. 그래서 절대 혼자 생각으로 뭐 딴짓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선생님 믿고 그냥 따라오시는 게 좋다. 좋은 가이드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미래에. 시험이 10월이잖아요. 오늘은 지금 벌써 2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8개월이 다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을 살고 있는데 머리는 10월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를 쳐라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시험은 10월인데 이거 그냥 대충 쳐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치고 좋은 결과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넘어가 있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오늘 2월 달이죠. 오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60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60점을 넘어가는 시점이 어떤 사람은 5월일 거고 어떤 사람은 7월일 거고 어떤 사람은 8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넘었으면 합격인 거죠. 근데 그걸 마지막에 있는 딱 여기다 맞춰놓고 60점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요때 못 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오늘에 집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2주, 시험 치기 직전 2주, 그때 커리큘럼을 학원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학원이 그런 좋은 커리를 갖고 있는가. 방문각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마지막 2주 혼자서 총정리하세요.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도 끝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자, 마지막. 시험 합격하는 제일 큰 두 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부가 활력이 되어야 합격합니다. 공부가 인내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거 보십시오. 강의를 들어요. 근데 강의가 너무 재미없어.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 같아요. 인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지금 이해 안 돼도 언젠가는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다가는 결국은 스트레스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풀까요? 그럼 집에다 풀겠죠. 그럼 애한테 풀든지 남편한테 풀든지 와이프한테 풀든지 그러면 가정불화 생길 거고 그럼 결국은 중도 포기합니다. 그래 결국은 요 중도 포기의 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그럼 정말 지겨운 강의를 들은 거죠. 1년짜리 강의인데 그 강의가 지겹다 그러면 절대 못 버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재밌네. 그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얘 시간 잘 가네. 듣다 보니까 막 빠지네. 일주일 뒤가 또 보고 싶네. 이런 식의 흐름이 되면 강의 보는 것 자체가 재밌거든요. 재밌으면 그 자체가 삶의 활력이 돼요.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에 막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맨날 짜증만 내다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엄마가 생기가 있어졌네. 그러면 그게 집안에도 가정에 생기가 생기고 되게 좋다고요. 그럼 결국은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전체가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꼭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봤는데 거울을 봤는데 공부 시작하면서 표정이 일그러지고 되게 안 좋다. 그러면은 안 하시든지 선생을 바꾸든지 하여튼 뭔가 해서 내 얼굴에 웃음이 나오게끔 공부하면서 그렇게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 하나 더는 뭐든지 시작을 해야 합격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없죠. 항상 제자리이신 분들이 있고요. 항상 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10년 전과 지금이 항상 똑같은 애가 있고 볼 때마다 뭔가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큰 차이가 있는 게 항상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런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항상 발전하는 사람은요. 항상 바로 시작해 버립니다. 새로운 도전 자체가 설레는 거죠. 하고 싶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전화해 보잖아요. 친구들끼리 전화를 합니다. 오랜만에 뭐 전화를 하죠. 야, 잘 지내냐? 그래, 우리 한번 만나야지. 그래,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이게 두 번 다시 못 만나는 사람들이고요. 야, 시간 되지? 그럼 오늘 어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원하신다면 당장 새로운 시작을, 발걸음을 넣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이상 여기까지 간단하게나마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